안녕하세요. 가장 쉽게 설명해주는 남자, 가심남입니다. 오늘은 CMP 공정에 대한 설명 요청이 있어서 CMP 관련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CMP 공정의 개요, 필요성, 진행 과정 등을 살펴보고 제 주력 분야인 포토 공정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CMP는 케미컬 메커니컬 폴리싱의 약자로 폴리싱이라는 단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기판 표면을 매끄럽게 연마하는, 갈아내는 공정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목재 제품 등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사포를 문지르며 사포질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단순히 물리적인 마찰을 이용해서 사포질하는 것과는 달리 CMP 공정에서는 보다 정교한 공정 컨트롤을 위해 슬러리라는 화학 물질도 같이 첨가하며 공정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표면을 매끄럽게 갈아주는 CMP 공정은 왜 필요할까요? TFT의 적층 구조가 완성되어 가며 표면이 처음과는 다르게 울퉁불퉁해지고 복잡한 구조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복잡한 적층 구조가 완성되는 도중에 생기는 단차들을 CMP 공정을 통해 정리해주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왼쪽 그림이 CMP를 진행하지 않으며 적층 구조를 쌓아낸 형상이고, 오른쪽 그림이 중간중간 CMP 공정을 통해 단차를 제거하며 깔끔하게 적층 구조를 쌓아낸 형상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오른쪽 그림이 구조적으로 훨씬 안정되어 보이죠? CMP를 진행하지 않아 울퉁불퉁한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배선의 폭이나 막의 두께가 균일하지 않아 전기 신호가 흐를 때 전류 등의 특성이나 절연 특성이 포인트마다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CMP 공정이 어떻게 오른쪽 그림처럼 깔끔한 구조를 만들어주는지 적층 과정을 간단하게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판 위에 포토 에치 공정을 통해 초록색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위에 증착 공정에서 무기막이든 메탈막이든 상부 레이어를 구성하는 막을 증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그림처럼 저 초록색 구조가 돌출되어 있으므로 해당 포인트 역시 돌출되어 증착되겠죠? CMP 없이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면 화면 왼쪽 그림처럼 복잡하고 특성이 유니폼하지 않은 제품들이 생산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 CMP 공정을 통해 다음과 같이 돌출된 막 상부를 깎아준 후에 다시 적층을 진행하면 오른쪽 그림의 예시처럼 보다 깔끔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CMP 공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진행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온 그림처럼 사포 역할을 하는 폴리싱 패드가 척 위에 놓여 함께 회전하고 있고, 기판인 웨이퍼가 헤드 밑에 상면이 아래를 향하게 부착되어서 회전하면서 패드와의 마찰을 통해 깎이고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패드와의 물리적 마찰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슬러리라고 하는 여러 크기의 알갱이 입자가 섞인 화학 약품이 첨가되어 물리적 화학적 연마가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각 파츠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다음과 같은데요. 웨이퍼가 부착된 헤드에서는 기판에 압력을 가하여 연마되는 정도, 즉 폴리싱 레이트를 조절합니다. 우리가 사포질을 할 때도 세게 누르고 빡세게 문지를수록 표면이 많이 깎이죠. 그래서 헤드에서도 압력을 조절하며 원하는 대로 웨이퍼 표면을 연마하고요. 때로는 웨이퍼의 국소 부위마다 압력을 다르게 하여 연마되는 정도를 다르게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슬러리입니다. 연마를 돕는 여러 크기의 알갱이가 섞인 화학 약품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연마를 하는 막질이 어떤 막질이냐에 따라서 이 슬러리의 종류도 달라집니다. 옛날 초등학교, 중학교 과학 시간에 금속에 산성 용액을 뿌리면 치익하고 반응하던 것 기억나시나요? 이 슬러리에 포함된 화학 물질도 매 막질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메탈막의 경우는
산성을 띠는 용액이 포함되고 무기막의 경우는 알칼리성을 띠는 용액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컨디셔너인데요. 공정 진행 중 손상된 패드를 다시 재생해준다고 써있죠.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볼 건데요.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사포질을 할 때도 사포를 많이 문질러서 오래 사용하면 사포의 표면도 맨질맨질해지면서 표면을 갈아내는 역할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변하죠. CMP에서 사포 역할을 하는 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다시 재생해주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 역할을 컨디셔너가 진행해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판을 누르는 헤드뿐만 아니라 컨디셔너도 패드 위 한쪽에서 같이 회전을 합니다. 이 컨디셔너 아래에는 다이아몬드로 된 알갱이 입자들이 박혀 있어서 맨들맨들해진 패드를 다시 까끌까끌하게 재생시켜주고 폴리싱에 적합한 형태로 복원시켜줍니다. 지금까지 CMP 설비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한 가지 꼭 알아야 할 CMP 공정에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또 있습니다. 바로 폴리싱을 멈출 스탑 지점을 알아야 한다는 건데요. 아무 생각 없이 계속 폴리싱을 진행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막질이 깎여나가서 남아있어야 할 막까지 사라지겠죠. 그래서 CMP를 진행하며 우리가 원하는 만큼 막질이 제거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스탑 지점을 디텍하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도 CMP 전문가는 아니기에 알고 있는 내용만 몇 가지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로 물리적인 방법으로 디텍할 수 있습니다. 기판 표면을 갈아내다가 위에 있는 막질이 제거되어 밑에 새로운 막질이 드러나면 그 막질은 기존의 막질과 다른 재질이기에 마찰 개수도 다르겠죠. 그래서 똑같이 헤드가 회전하지만 헤드에 걸리는 부하가 달라질 겁니다. 이 마찰 개수가 다르다는 점을 이용해서 감지하는 물리적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광학적인 방법으로 각 재질마다 반사되는 빛의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이용해서 새로운 막질이 드러나거나 폴리싱하는 막이 적정 두께가 남았을 때 CMP를 멈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폴리싱이 다 끝나고 나면 기판 표면은 갈려나간 파티클들로 가득할 겁니다. 마치 우리가 목재를 사포질하고 나면 표면에 나뭇가루들이 있는 것처럼요. 이것을 클리닝 해준 후에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야 불량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CMP 설비 후단에는 세정 설비가 보통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MP의 중요도가 커지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포토 공정이 미세화되어 해상력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노광기에서 사용하는 광원의 파장이 점점 짧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상력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으로 단파장의 광원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다만 해상력을 개선하면서 트레이드 오프 관계인 DOF, 즉 초점 심도, 초점 거리의 마진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 깊게 다루면 CMP 설명 영상에서 너무 샛길로 새는 것 같아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 참고 영상 봐주시고요. 결국 단파장의 빛을 사용할수록 해상력은 개선되지만 DOF 마진이 줄어들어 더 작은 초점 범위 내에서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간단한 그림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보다 오른쪽 그림의 렌즈가 더 거대하고 해상력이 좋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일정 범위 내에 빛이 포집되어야 유효한 패턴을 해상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 유효한 패턴을 해상할 수 있는 Z축 범위, 즉 DOF가 어느 쪽이 더 큰가요? 해상력이 상대적으로 나쁜 왼쪽 그림이 더 크죠. 그래서 노광기의 해상력이 좋아질수록 초점 범위인 DOF가 작아지게 되고, 이는 곧 저 작은 범위 내에 웨이퍼의 상면이 위치해야 패턴이 새겨진다는 건데,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기판 상면이 초점 범위인 DOF를 벗어나 패턴이 형성되지 않겠죠. 그래서 울퉁불퉁한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해주는 CMP 공정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CMP에 대한 설명 영상을 올려주면 좋겠다는 피드백을 바탕으로 제작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커뮤니티 내에 게시물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에 댓글로 취준생 여러분들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하여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적어주시면 영상 제작에 참고하려 합니다. 이 소통 창구를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